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은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대비한 과목입니다. 이제 1차 시험에 상법 보험편이 이제 1과목인데 1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5월 9일 날 시험 대비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문을 잘 이제 해석하시고 다른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보험계약의 의의입니다.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 보험계약은요, 자,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유지가 옵니다. 이때 이제 당사자 일방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법에서 말하는 보험계약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뜻하고, 이 사람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 그럼 재산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이고요. 생명이나 신체는 이제 임보험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확정한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즉 우연한 사고를 뜻합니다.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자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되어 있는데, 이 상대방이 바로 이제 보험회사인 보험자입니다.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을 또는 이제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이제 보험계약이다. 약정이 이제 약자가 바로 계약이라는 뜻의 이제 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보험계약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보면 불료시 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은 불료시라는 뜻은 이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틀린 지문에서는 나올 때 뭐라 나와요? 요식 계약이다 이래 나오죠. 뭐 반대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낙성계약이다 말을 쓰잖아요. 낙성계약은 이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데, 이 의사표시가 뭐냐 하면 일방은 청약을 하시고 상대방은 성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낙이 바로 이제 보름 이제 낙성계약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낙성계약하고 그럼 반대말이 뭡니까 하면요,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을 요하는 건 요식계약,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요물계약, 물건을 요한다. 근데 우리 물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성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유상계약 되어 있는데요. 유상계약은 일방은 보험료 지급하죠. 상대방은 보험금 지급하죠. 서로 이제 금전적인 대가를 부담하니까 이걸 유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대말은 당연히 무상이죠. 무상. 우리 무상계약 아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의무면에서 보면 둘 다 대가적 의무 부담합니다. 이제 보험료 지급할 의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니까 쌍무계약 중에 하나인데, 이 쌍무계약의 실제 반대 표현이 편무계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편무계약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정액계약 같은 게 있는데,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데 우리는 양쪽 다 의무를 부담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표현이 사행계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행계약. 사행계약이라는 것은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건 장래에 실제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진다. 이 뜻인데, 우리가 흔히 도박 같은 것들을 왜 표현할 때 사행성이 있다는 말을 쓰잖아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사행성을 가지고 이제 도박을 하는 건데, 우리도 작은 보험료를 내고 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행성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 이런 뜻의 사행계약이라고 표현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계속적 계약이란 말을 쓰죠. 그럼 계속적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말이 뭡니까 하면요, 일시적 계약이라는 단어 씁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도 매매 계약은 한 번 대금 주고하면 끝이죠. 일시적 계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전세 같은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계약이 이어지죠. 그 지속되는 걸 말하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적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 효력이 지속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적 계약이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합 계약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 부합이란 것은 어떤 실제 이제 내용에 내가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뜻하는데, 자, 일방적으로 작성한 데 있잖아요. 그럼 보험자가 바로 보험회사인데요. 보험회사가 작성한 실제 계약 내용이 바로 약관입니다. 약관. 그럼 약관을 저희들한테 이제 제시했을 때, 약관에 내가 어때요? 의사가 부합되면 계약하는 거고, 부합되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합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약의 성격 같은 것들은 뭐 지문에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딸려 있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자, 1번.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을 이제 옳지 않은 것 돼 있죠? 뭐 7회에 제출된 건데, 옳지 않은 것. 자, 보험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맞죠? 또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의해서 보험계약자가 승낙한다. 말이 안 맞죠? 청약은 누가 해요? 보험계약자가 합니다. 그럼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을 이루어주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고. 자, 3번 질문요. 일단 보험계약은 사행계약 중에 하나 맞죠?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행계약. 또 보험계약은 약관에 의해서 계약하니까 부합계약 중에 하나다. 옳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2번요. 보시면 상법상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도 실제 옳지 않은 것은 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죠. 틀린 걸 고르셔야 되는데 보신 대로 낙성 분류식 계약, 사행 선의 계약, 거기다가 이제 부합 계약, 근데 유상 편무 계약 돼 있잖아요. 편무 계약이 아니고 우리 뭐예요? 네, 쌍무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쌍무 계약. 그래서 요건 보험 계약의 성격을 잘 물어보니까 숙지를 잘 하시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보험 계약의 성립입니다. 그럼 보험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데요? 보세요.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자, 보험료를 받아야 됩니다.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어때요? 30일 안에 숫자는 꼭 외우셔야 돼요. 30일 이내에 이렇게 이제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납부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승낙할지 안 할지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납부 통지를 해야 되는 기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임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신체 같은 보험이죠. 그에 대해서는요,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그때는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되어 있으니까, 그럼 신체 검사 받고 나서 며칠? 예,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보험료를 미리 냈다 하더라도 신체 검사 안 받으면 30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고. 또 이번 한번 보세요. 그럼 이 30일 동안에 통지를 하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해태한 거죠. 그럼 게을러서 통지하려면 그때는 어때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돼 있는데 뭐 추정한다 아니고 본다는 개념. 그 개념이고. 자, 세 번째 잘 보면요. 자, 보험자가 이미 보험계약 청약관계 보험료 상당히 실제 이제 일부를 받았어요. 그럼 보험료도 받고 청약도 받고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즉 보험자가 이게 납부 통지를 하기 전에요, 이게 보험사고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때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나타내는데, 이때는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조건이죠. 그럼 이런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제 어때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보험료 지급. 물론 임보험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때는 그걸 하지 않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요거 3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요. 여기 지금 이제 이게 638조 2에 여기 1항에 나와 있는 날짜 같은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자, 이 조문에 맞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실제 이제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럼 보험자가 이제 받았으니까 납부에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보시면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승립한다 맞죠? 승낙할지 말지를 일단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승낙하면 승립합니다. 근데 다른 약점 치면 30일 안에 어때요? 요거 납부의 통지를 하셔야 되고, 또 이 상법이 정하는 납부의 통지 기간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바로 이제 30일입니다. 납부의 통지 기간에 통지를 해태했다. 어떻게 돼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옳은 말이에요. 근데 승낙하기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해버렸죠. 그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 돈을 준다 안 준다? 주는데 조건 있잖아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돼 있죠. 있더라도 아니에요. 청약할 사유가 실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청약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때요? 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 이게 틀린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조문 갈게요. 자, 다음 조문은 이제 638조의 3인데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이 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럼 체결할 때는 아직 안 한 거죠? 그럼 체결하기 전에 보험약관을 어때요?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성을 어때요?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교부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어때요? 계속 이거 설명을 못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보험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보험계약 전에 일단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약관을 교부하지 못했다면요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상법 보험편은요, 조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요, 모든 조문이 출제가 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자, 각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서 설명해드리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각 회사가, 자, 이를 설명하지 않고 돼 있죠. 약관을 설명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했어. 이때 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다. 자, 보세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실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왜?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네,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되니까 1개월이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각 보험에서는 화재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 교부해야 된다. 맞죠?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해야 되고. 3번 보세요. 보험계약에서 4개월이 된 시점이죠. 그럼 3개월 넘었죠. 그럼 당연히 이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대요? 없다.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도 옳은 지문이고. 자, 보험계약자가 4번 보세요.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계약을 취소 안 했다고 무조건 그 보험계약 내용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개월 안에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장할 수가 없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정답. 이제 이 관련 문제는 항상 앞에 조문들을 조금 떠올리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조문.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그럼 타인을 위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느냐? 대부분 실제 이제 집에서도 보험 가입 많이 하죠. 부모님들이 또는 이제 자식들 위해서, 이제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인데, 자, 이 보험 계약은요, 타인에게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그죠? 또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계약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왜 음식물 손해배상 관련된 실제 보험 가입하죠? 거리에 보면 우리 손님들한테 위임받지 않잖아요. 또 특정한 손님을 정하지 않죠. 당연히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보험 가입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자,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그죠? 그럼 사고가 발생할 때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 계약은요,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험계약자는, 나는 이게 타인이 정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보험자 회사에다가 어때요? 고지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나는 위임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가 없을 때는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지를 안 하면 나중에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됐다는 사실을 모를 때, 그죠? 그때는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개념이고. 자, 2항 보세요. 1항의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니까 타인이 어때요?
당연히 그 계약이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이제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식당에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음식물 실제 피해 배상 규정에 따른 실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자, 어떤 분이 이제 이게 몸이 잘못돼 가지고 음식물이 잘못돼서 이제 병원비가 한 100만 원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식당 사장님이, 즉 보험계약자죠, 이분이 그 손해배상을 한 겁니다.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때 이제 보험금은 누가 타느냐는 거죠. 그때 보험계약자는요, 일단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보험계약자가요. 이미 내가 이제 배상을 했으니까 나한테 보험금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민법상으로는 구상권이라는 걸 표현을 쓰게 돼요. 예. 타인을 위해서 배상한 사람이 그 타인을 위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4만 갑니다.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죠. 보험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인데요, 이게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벌어집니다. 그때는요, 타인이 그 권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는 이상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부모가, 그죠, 자식들을 위해서 뭐 교육보험이나 아니면 손해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료를 지급할 이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파산을 했다거나, 그죠?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지급할 이제 지체돼서 능력이 안 되면 그 자식들이 어때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계속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죠. 그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보시면 돼요.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은 거의 매년 나온대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겁니다. 첫 번째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겁니다.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어때요? 보험료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그 개념이고. 2번요. 보험계약자는 자, 위임을 받지 않고 돼 있죠.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3번요. 타인은 계약 성립이 특정돼야 된다. 아니죠? 우리가 실제 특정되지 않아도 어때요? 괜찮다 했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특정돼야 된다. 틀렸으니까 답은 3번. 자, 4번에서요. 보험계약자가 파산을 받거나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때는 타인이 어때요? 권리를 포기하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 박스 형태 문제인데요. 박스 형태 문제는 일단, 문제하고 지문하고요. 이게 이제 실제 부합이 잘 되는 거 고르셔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것을 실제 모두 고른 것은 돼 있는데, 기억 보세요.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할 수 없다 돼 있죠. 당연히 위임받지 않고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어때요? 기억이 꼭 들어야 되죠. 1번, 2번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그래서 이제 3번, 4번 탈락이고. 자, 니은 보세요. 타인을 위한 손해가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배상할 때, 그러면 보험계약자가 어때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거죠. 이때 이제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은 옳은 지문. 자, 기억이 틀렸고 니은이 오르니까 어쨌든 답은 2번일 거예요. 자, 디귿 보세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맞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고. 그럼 니은은 틀려야 되죠.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받은 경우에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에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하면 어때요? 당연히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 기억하고 리얼이 되는 거죠.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은요, 사실 조문상의 내용들을 그대로 늘 출제를 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640조 갑니다. 이제 보험 증권의 교부. 여러분들이 증권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흔히 이렇게 이제 A4 용지 크기 정도의 한 장짜리 이렇게 증권 이제 정서를 만들어서 주는데, 약관은 왜 조그마한 책자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계약 내용의 약관들이 쭉 수록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증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약관은요, 앞에서 보신 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기 전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입니다. 시점 아주 중요하고요. 보험계약이 성립했을 때. 또 언제 줍니까? 지체 없이, 날짜 없어요. 지체 없이 보험증권장소에서 보험계약서에 교부합니다. 근데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초 보험료는 1회 보험료죠. 그러면 증권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했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권을 주지 않는다. 그죠? 당연히 이제 보험증권은요, 반드시 보험료를 실제 지급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2번 보세요. 자, 2항에 보면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했어.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럼 바뀌면 새로운 보험증권을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증권에다가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그 사실이 뭐예요? 변경된 사실이죠. 그럼 변경된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되니까 그때는 별도로 교부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증권의 교부고. 자, 641조 볼게요. 자, 보험계약의 당사는 보험증권 교부가 있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돼 있죠. 이 일정한 기간 내가 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증권을 내가 받았는데 증권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증권에 관한 어때요? 이게 정부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요, 1월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럼 기간을 정할 때 무조건 어때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잡아라 이거야. 보험증권 나눠주면서 이제 보험계약자한테 야, 불만 있으면 너 내일까지 이의 제기해. 안 그러면 효력 없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최소한 1개월은 줘야 된다 해서 이제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 라는 말을 쓰고요. 또 642조 이제 증권의 재교부 갑니다. 보험증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또는 현저하게 훼손됩니다. 그럼 일시적이면요, 재교부 할 수 있는데, 요때 재교부 할 때요, 비용이 들잖아요. 증권 작성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하는 건데, 당연히 보험계약자. 잃어버린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보험증권의 교부. 자, 이제 여기 조문에 맞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꾸로 써야 되는데, 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획 성립의 경우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된다. 당연히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인을 위한 보험계획을 하더라도 보험료 누가 내요?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냅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지급받으면 돈 낸 사람한테 주는 게 뭐예요? 보험증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자 타인 틀렸고. 자, 2번 볼게요.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돼 있죠. 요 기간은 실제 1월을 내지 못한다는 요 기간. 조문을 그대로 지문을 쓴 거고요. 3번 보세요. 보험증권이 멸실 훼손됐죠. 당연히 이제 재교부 청구하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보험계약자 부담합니다. 그 내용들이고요. 자, 4번 보세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죠. 당연히 이제 요거 증권을 교부하는 시기입니다. 또 언제까지 하면요, 지체 없이 증권을 교부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전부 옳은 지문.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2번 볼게요. 자, 보험증권에 관해서 이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고르니까 이제 틀린 지문 3개 찾아야 되죠. 보세요.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돼 있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권을 줘 안 줘요? 당연히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렸고. 자, 두 번째요.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했다 돼 있잖아요. 그럼 변경한 내용들은 보험증권에 그 사실 기재 안 됐죠. 그럼 기재하면 재교부할 필요가 없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게 옳은 지문. 그럼 3번 볼까요? 보험계약 당사자는 증권의 교부가 있을 날부터 14일이 기간 내에 하나여 돼 있죠. 14일 기간 내에 하나여
일을 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건 1개월 이하로는 어때요? 약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정할 수 있다는 건 틀렸고. 자, 4번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현수하게 훼손했다 돼 있잖아요. 재교부해야 되는데 그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보험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건 이제 옳은 건 2번이고. 보험증권 교부도 뭐 자세히 보시면요. 뭐 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출제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643조는 소급보험인데, 저 소급보험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뭐 일반적인 보험은 이건 잘 안 되는데요. 우리 뭐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죠. 자, 요 날이 이제 보험계약을 하는 날인데, 이미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실제 이제 원인이 이제 그 전에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날을 우리가 이제 요거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자. 뭐 종기는 이제 몇 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요게 보험계약 전에 어느 시기 요때를 보험계약 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644조 볼게요. 보험사고의 이제 객관적 확정의 효과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어. 그리고 발생할 수 없는 사고예요. 그럼 소위 말해서 이거죠. 우리가 흔히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은데 이미 차가 사고가 난 상태예요. 그럼 이미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가입하면 안 되죠. 그 내용들이거나 또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자동차가 없어. 발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요. 그 계약이 무효입니다. 무효. 자,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예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무효. 근데 이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어때요? 여기서 당사자 쌍방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자, 보험회사인 보험자하고요. 방금 이제 우리 보험료 지급하는 보험계약자예요.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고, 자, 피보험자는 누구냐면요. 이게 실제 교미 효과가 발생하는 상대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보험 가입했다면요. 그 부모님이 보험료 내죠? 보험계약자입니다. 그럼 자식은 누굽니까? 하면요. 피보험자예요. 그럼 이를 알지 못했어. 그럼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몰라.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계약이 어때요?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이제 그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계약에 관해서는요, 소급에 관한 부분, 객관적 확정에 관한 부분, 문제를 볼게요. 자,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것은 이제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자,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 돼 있죠. 그럼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사고할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문이 조금 더 뒤에 나와요. 그 내용들이고. 또 이분 보세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죠. 이때 이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은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제 그 무효라 했으니까 옳은 질문이고. 또 3번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 그럼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어때요? 몰랐다 돼 있잖아요. 근데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다. 어때요? 당연히 그 무효로 봅니다. 무효가 될 수 없다. 틀렸고요. 무효입니다. 또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거기다가 이제 보험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또 4번요. 자,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계약은 무효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어느 시기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646조. 자, 대리인이 한 것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에 관한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당사자가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본인이 직접 계약에 힘들어서 어때요? 대리인 한 사람을 시켜서 어때요? 이게 보험회사인 보험자하고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보험자는 당연히 이제 대리인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때요? 설명을 하겠죠? 약관도 설명하고, 그죠? 그럼 대리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안 것처럼 어때요?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리인이 안 사유는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제 그게 대리인에 관한 실제 이제 이 효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646조 2는요, 보험 대리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보험 대리사항. 우리가 흔히 보험 대리사항은 보험 설계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 같은 분은 요 부분입니다. 사망에. 보험 대리사항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흔히 이제 보험 설계사고, 이 보험 대리사항은 이제 자기가 개인 사무소 차려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험회사를 위해서. 이 보험 대리사항은요, 보세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다거나 또는 고지하는 사실, 통지하는 사실 또 해지하고 싶다, 취소하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를 전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령해서 보험자한테 알려주면 보험계약은 해지가 되겠죠. 또 4번에 가서요, 보험계약자에게 체결 변경 해지. 그럼 소위 말해서 이거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대리상한테 이렇게 이제 지급을 했는데, 이 대리상이 보험자한테 그 납부의 통지를 받아가지고 30일에 납부 통지 받아서 어때요? 보험계약자한테 자기가 어때요? 이거 체결되었습니다.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관한 실제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항에 보면요,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이제 1항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대리상 보고, 야, 너희들 보험료 직접 받지 마. 또 여기 해지하지 마. 이렇게 일부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자를 위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됐죠. 여기서 말하는 선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민법에 가면 법률상 표현이 선의라는 표현이고 악이라는 표현인데, 선의라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는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또 악이라는 것은 실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석하면요, 실제 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이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몰라. 모르면 어때요? 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는 얼마든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할 수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고. 자, 이제 사망에 보면요, 제가 보험 설계사를 했죠.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이제 중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면 요거 1항의 1호 1항의 1호 가지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호의 권한 돼 있잖아요. 2호는 뭡니까? 하면요, 보험증권을 나눠줄 실제 권한입니다. 그럼 보험설계사들은요, 사실상 요 두 가지의 권한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소위 말해서 이제 1항의 3호하고 4호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고, 의사표시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 대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사람. 자, 4번의 사항에 보면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이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이제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실제 적용된다 되어 있는데, 자, 보험수익자는 또 누구냐 하는 건데요, 이 보험수익자는 이런 겁니다. 자, 소위 말해서 이제 보험계약자가 있어. 부모님 있죠? 또 이제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피보험자인데,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죠? 이제 배우자가 생기잖아요? 이때 이제 보험계약을 하시는 분이 이제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면 배우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요, 보험수익자입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요,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사람일 수 있고 전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썼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는요, 이게 피보험자하고 보험수익자가 같은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왠지. 근데 표현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 이제 요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분들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댔죠. 그때는요, 이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사표시 하셔야 되고, 또 본인들이 어때요? 여기 실제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상 등의 권한 부분도요, 출제가 꽤 잘 되는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잘 숙지하셔야 되고. 문제 볼게요. 자, 보험 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자, 개수 고르니까 일단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요. 보험 대리상은 보험계약서로도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맞죠? 보험 대리상이라서니까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고요. 두 번째,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로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 보험 설계사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 보험 증권 어때요? 교부할 수 있죠?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옳은 지문. 자, 세 번째요.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한 사유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을 본다. 맞죠? 대리인이 알고 있으면 본인이 한 거랑 똑같습니다. 또 네 번째요.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서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했는데 얼마든지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한을 했을 때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그 개념인데 어쨌든 옳은 건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이제 뭐 조문상의 표현만 정확히 이제 해석하시면은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2번. 상법상 보험 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죠. 자, 1번 보세요. 보험 대리상은 보험계약서로서 청약 등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보험 대리상이니까 당연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보험자는 상법적인 보험 대리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니까 앞에 나온 지문이죠.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요건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 자, 3번하고 4번은 뭐 앞에 조문에서 그대로 이제 한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상의 표현 잘 이해하시고. 자, 다음 내용요. 647조입니다. 자,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실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도 있는데,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위험률이 높으면, 돼요? 당연히 보험료가 높겠죠? 근데 이 위험이 어때요? 소멸해버렸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소멸하면 보험료 어때요? 당연히 감액해줘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보세요.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실제 위험을 얘기해서 보험료액을 정합니다. 즉 보험료를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소멸했잖아요. 언제든지 그 보험료는 어때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648조 보세요.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인데 여기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요. 무효는 항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태로 어때요? 소급이 됩니다. 그럼 소급이 되니까 어때요? 이게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죠. 그 개념이에요. 보세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무효란 실제 무효가 되는 그 사유 자체를요. 몰라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악의라든지 아니면 표현상 그 무효 사유를 알았다든지 이러면 실제 이제 요 어때요? 보험료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여도 또한 같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어때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보험료 반환에 관한 부분, 보험료 감액과 보험료 반환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돼 있죠? 옳은 거 고른 겁니다. 이제 기억 보세요. 보험계약자는 특별한 위험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보험료를 정하고 나서 위험이 소멸됩니다. 당연히 이제
감액 청구할 수 있다가 해야 되죠. 청구할 수 있다으니까 옳은 지문요. 그럼 기억 들어가야 되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니은 보세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그죠? 보험계약서 표본자가 선의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보험자에 대해서 어때요? 보험료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반환 청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지문에서 답은 1번인데, 이거 보세요. 요건 다음 뒤에 조문에 나오는 건데,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에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의 보험료를 실제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급하지 않으면요, 이때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은 실제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일단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해제된 것으로 아예 본다에 대해서니까 자동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고, 자, 예를 보세요.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합니다. 즉 돈을 주세요 하고 이제 독촉하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되죠.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최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 이제 주지 않으면요,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 그 조문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조문. 자, 볼게요. 이제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미지인데,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계약을 어때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실제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해제라는 표현하고 해지라는 표현인데, 해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일시적 계약 같은 것들은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을 쓰고요. 계속적 계약은 실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쓰는데, 해제는 소급표가 없어요. 근데 해제는 아예 계약이 원천적으로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라서 이제 다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험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할 수 있다라는 표현 쓰고요. 근데 이제 보세요.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에는요, 이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그럼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럼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 소지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해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해지하지 못한다 돼 있고, 또 2항에 보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도 돼 있잖아요. 그럼 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보험 같은 손해보험은 보험금액이 감액이 돼요. 만약에 대물보험을 1억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서 5천만 원 배상했다면 남은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다시 배상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이제 생명보험 같은 임보험에서는요,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사고 발생 후라도 얼마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요, 이게 보험계약자, 즉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그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는 실제 그 해지하더라도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 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요, 여기 이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남아있는 미금과 보험료를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라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상법상 보험사고라는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 고르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뭐 이미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난 거를 실제 어때요? 그 알면서도 몰래 가입한 것, 또는 아예 차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 실제 자동차 보험 가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약이 무효예요. 근데 이제 2번 보세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당사자 상방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를 말하죠. 또 피보험자가 실제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봅니다. 자, 3번요.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죠. 당연히 그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였대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액되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이거 해지가 가능합니다. 역시 옳은 지문이고. 자, 4번요. 보험사고 발생이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했잖아요. 이때 남아있는 미경과 보험료 어때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가야 되죠.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조문. 보험료 지급과 지체에 관한 실제 내용입니다. 보험료 지급과 이제 지체에 관한 내용은요. 보세요.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에요.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언제까지요? 지체 없습니다. 그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지급한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2개월이 경과하면 어때요? 해제된 것으로 앞에 문제 3 나왔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해제를 안 해도 됩니다. 자동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고, 또 이번에 보면요. 계속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 그럼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데 안 내죠? 그러면 이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지급되지 않으면 어때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것으로 본다 아니고요.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해제는 된 것으로 보고요. 일시적이니까 해지는 계속 계약을 어때요? 이게 없었던 걸로 실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유효한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게 해지예요. 이거는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요. 타인을 위한 보험인데 이때 보험계약사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죠. 그때 만약에 보험료를 지체하지 않으면 이제 지체한 때는요. 이때는 보험자가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채워서 최고해야 됩니다. 그럼 보험료 지급을 최고했는데도 이거 지급을 안 하면 어때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또는 해지할 수 있는데 이제 보험료를 지급하면 어때요?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돼 있죠. 근데 최고를 안 하고는 절대 해제나 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실제 보험료 지체에 관한 문제. 자, 650조 2를 보세요. 보험계약의 부활입니다. 그럼 이 뜻이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해지가 되고 난 이후에 요걸 부활할 수 있다라는 표현 쓰는데요. 여기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그러면 650조의 실제 2항이 뭡니까? 하면요,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 조건이에요. 계속 보험료가 어때요? 지체돼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보험료가 지체됐을 때 그 계약이 해지됐잖아요.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돼. 내가 돈을 받자는 거죠. 그때 보험계약자는요, 일정한 기간 내 연체 보험료에 약정한 이자를 붙여서 얼마든지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아닌 경우에 해지가 된 경우는요, 절대 부활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보험계약자의 어떤 과실로 인한 위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반환이 안 돼.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발생한 경우, 그때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 이제 그 638조 2는요, 보험계약의 성립인데, 보험계약 성립은 이거죠. 이제 우리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실제 지급하고 청약을 하면 보험자는 자, 며칠 이내 납부의 통지를 송부해야 됩니까? 30일 이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보험계약을 부활하려고 내가 약정이자도 주고 연체 보험료도 다 내고 실제 어때요? 부활해주세요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구한 날 이날부터 며칠 안에요? 30일 이내 납부의 통지를 고지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송부해야 되는 것. 그거 이제 준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험계약의 부활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상법상 보험료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겁니다. 1번은 보세요. 보험계약사가 계약 체결 후에 이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에 자, 2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돼 있죠? 옳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정답이고, 자, 2번 보세요.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했다 돼 있잖아요. 그때는 보험자는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바로는 할 수 없어요. 뭐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료를 지급해달라고 최고를 먼저 하고 어때요? 그 기간 내에 지급이 없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틀린 거. 자, 3번 보세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돼 있잖아요. 그때 보험자가 계약을 할 때 타인에게 보험료를 최고할 필요 없다. 타인에게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하지 않고는요, 언제든 이거 해제나 해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자, 4번 보세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지급한 때부터 이게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거 개시된다 할 때 요거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4번도 틀린 질문. 자, 문제 자체는 이제 뭐 보시는 대로 앞에 조문을 그냥 그대로 지문에 많이 씁니다. 2번 볼게요. 자, 상법상 이제 보험계약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옳은 것은, 자,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되어 있는데, 해지 사유에 관계없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계속 보험료가 연체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계속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부활이라는 표현 나오면요. 이 단어가 꼭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요거 1번 틀렸고, 자,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 보험계약자가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돼 있잖아요.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아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절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도 틀렸고, 3번요.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험자 이를 승낙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30일 안에 낙부의 통지를 송부하면 됩니다. 이제 승낙할 거냐 말 거냐 정하는 거죠. 4번 볼게요. 그럼 답은 4번이겠다. 그죠? 계속 보험료 인체로 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되죠. 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 연체 보험료에다가 약정한 제를 붙였을 때요. 요거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조문을 그대로 지문으로 쓴 거예요. 답은 4번이 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